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신녀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선생님 문제가 있어요. 저도 전화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문제 있어요? 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정답도 있겠죠. 네, 그럼 어떤 게 정답인지 우리의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여정입니다. 네, 항상 늘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 살다 보면은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극과 극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성급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라고 저도 사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문제들은 발생해요. 네.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좀 아팠을 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고라증이라는 난치병은 있잖아요. 고라증이 생기고 협착증에 디스크 이런 걸로 첫 번째 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의 증상을 앓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운이 좋게 정말 너무나 수술을 잘하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짜 남들이 하기 어렵다는 여기 목 라인 쪽에 여기 목저부터 허리 라인까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착해서 정말 돈도 없고 진짜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 중에 하나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운이 따라줬을 때의 일이고 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운이 없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살면서 느낀 거지만은 그냥 아무 의사나 할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는데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유튜브도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검색을 하는 거죠. 저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 아픈 사람들의 문제들을 찾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의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잘 찾아갔을 때 수술했을 때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사람들이 말하는 디스크라든가 있잖아요. 신경 쪽에 뼈 문제들이 생기면은 이건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에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비가 돼서 장애가 되느냐 아니면 수술 잘해서 일어나느냐 이 차이점들이라는 걸 알고 그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좀 찾아보세요. 아니면 요즘은 그래서 궁금하면 네이버에 질문도 하잖아요. 어디 잘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많은 경험에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또 찾아서 이런 노력 과정이 있어야 실패율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변호사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관제라든가 구설에 엮이게 되면은 부득이 변호사를 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잘 모르더라도 그 일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일에 대한 또 댓글만 치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쭈루룩 나와 있어요. 그럼 읽어보시고 검토하세요. 검토하시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 무슨 일이 있어. 변호사가 필요해.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가까운 사람들이 또 아는 변호사들 소개해줘요. 그럼 그 중에 변호사들을 그냥 선택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소송이 졌어. 지고 나면 답이 없어요. 변호사들이 우리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1,000원짜리 변호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작가들이 그냥 허술하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굉장한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글로 나오고 그걸 또 대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에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을 때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000원짜리 변호사 수표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바램, 희망사항을 작가가 넣은 거죠. 그런 것들을 참고로 알고 보면은 우리 드라마 속에 진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변호사를 찾는데도 그 일과 유사한 변호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그 사건에 승소한 변호사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유사한 사건에 승소한 변호사를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법을 더 잘 아는 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더 쓰면 좋겠죠. 근데 돈이 많이 비싸. 그 다음에 그런 변호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의뢰를 했을 때 그거 가능합니다.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줘. 이거 힘들겠는데 어렵겠는데요? 그럼 그런 변호사는 선임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많이 해본 사람은 경험이 있으니까 쉬워요.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힘들겠는데요, 어렵겠는데 하는 변호사는 선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좀 찾아야 돼요. 이거 쉬워요, 할 수 있어요 하는 변호사를. 그래서 나랑 이야기와 소통이 잘 되게, 그만큼 또 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또 내가 사건에 휘말릴 경우도 있어요. 관제에 휘말리거나 뭐 조그만 말실수 하나, 행동 하나로 인해서 경찰서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올바른 수사를 할까요? 나를 위해서 수사를 해줄까요? 아닙니다. 원고나 피고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대당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사건을 정리정돈을 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이 오란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기보다는 내 나름대로의 자료도 준비하고 또 문서도 좀 쓰고 제출해야 됩니다. 못된 경찰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깨끗한 사회, 투명 사회 하지만 현재는 깨끗하고 투명 사회는 아닙니다. 깨끗하고 투명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입니다. 이 과도기에는 아직도 쓰레기인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고 섞인 상황이죠. 운이 좋아서 깨끗한 사람 만나면 정말 다행인데 운 나쁜 쓰레기 만나면 진짜 완전 이런 된장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은 자기 아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편의를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면 또 이런 된장,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제가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닐 경우에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더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나 혼자 하려면 그만큼 법 조항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읽을 수 있는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명확히 제시해주지 않고 그냥 나열하는 글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읽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무료 변호사 상담은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형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없이는 사건 진행을 안 해요. 그럴 때 대부분의 무료 변호사를 하는데 무료 변호사들은 거의 다 실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차라리 좀 무료 변호사도 조금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있는 게 더 좋은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무료 변호사라도 내 얘기를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거를 해달라는 거를 좀 강력히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관공서에 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청에 갈 때 너무 허스름하게 하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시청에 가면은 정말 너무 허스름하게 가면은 공무원들 진짜 개무시합니다. 조금 깐깐하게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깐깐하게 가서 따지고 물어 뜯으면 공무원들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허스름하게 입고 가면요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착한 사람 공무원들 이런 상상하고 가지 마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상상은 나한테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살다 보면 보이지 않게 시비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나 그냥 아무런 사고도 아닌데 시비가 생겨요. 그럴 때 그냥 내 성격대로 급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문제를 보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면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서류인데 우리는 사실은 급하기 때문에 다 보지 않아요. 일부만 보고 흥분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니까. 근데 일부만 볼 게 아니라 하나부터 끝까지 다 차근차근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가끔은 상대방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를 내놓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내가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빨리 발견하는데 늦게 발견할 경우에는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끝부분을 잘 봐야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고 그 사람은 다 이야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다 읽어보고 찬찬히, 그럼 그 안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벼운 녹취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상대방들하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이 없어요.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고치고 비가 오기 전에 구멍 난 곳을 메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일어날 일은 좀 작게 일어나고 또 피해갈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은 부득이 또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은 문제는 다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겪었을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가 꼭 나한테 생긴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신께서 본인이 성장할 때는 너는 이거를 이겨나가면서 성장해서 그들만이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이 나한테 주신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아니면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신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고 나의 어떤 사명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그 정답을 찾고요. 정답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은 훨씬 더 밝아지고 굉장히 좋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나를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잘 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한 번씩 드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감사의 기도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은 더 많은 것을 꼭 주신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내시고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석상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국내산으로 제작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석공들도 많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이순신 장군님 막 이렇게 조화들 하시면서 석상 제작에는 은근히 동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55만 원 제작에 참석해 주신 분은 3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전면에 이름 세워드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용부적이랑 사업자 부적, 집안에 붙이는 부적들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석상 제작의 후면에 붙이시는 분들은 제가 33만 원씩 보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면이나 측면은 55만 원씩 받는데 후면에는 33만 원, 역시 부적은 좀 내려드릴 거고요. 그 외에 그냥 동참하시는 분들은 뭐 3만 원이든 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씩
보내주신 분들은 안에다가 점안시계에다 이름 써서 올려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의 그 보호와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점안식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도 좋고요. 또 많은 선물들이나 드실 것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안식 날은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보시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힘든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동참도 해 주시고 또 신의 보호와 소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